이번에는 개체군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라는 걸 먼저 좀 볼게요.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라고 하면 최초에 상대 수명이 0살일 때,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을 때 개체 수가 모두 다 1000개체라면, 그러면 상대 수명이 100이 되었을 때, 평균적인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그때까지 어떤 변화를 갖게 될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생존 곡선,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1형, 2형, 3형으로 나누게 되는데 1형은 지금 코끼리 그려 있는데요. 사람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형. 그래서 사람이나 대형 포유류 같은 경우가 1형을 나타내고 2형은 이제 다람쥐인데요. 다람쥐형 내지는 히드라형이라고 불러요. 히드라형. 그리고 3형은 물고기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1형, 사람형 같은 경우는 상대 수명이 어릴 때 잘 죽지 않아요. 잘 죽지 않다가 나중에 상대 수명이 거의 다 되면 다 같이 한 번에 죽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초기 단계에 굉장히 많이 죽죠.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죽었죠. 그리고 나서 점점 어느 정도 사망률이 이제 작아진 채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게 물고기형이라고 부르는데, 물고기가 왜 초기 사망률이 클까?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클까요? 초기 사망률이 크다. 왜냐하면 부모가 보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보호하지 않아서, 어릴 때 부모가 보호하지 않아서. 우리가 TV 같은 거,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알을 놔놓고 그 다음에 엄마 물고기는 가버리거든요. 그럼 알이 숲풀 사이에 있다가 포식자가 한 번에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릴 때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죽게 되는 거죠. 초기 사망률이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초기에 많이 죽는다고 해도 종은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자손의 수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사람형 같은 경우는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작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보호가 많이, 또 부모의 보호를 받는 시기가 그만큼 길다, 이런 거거든요. 보호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손의 수는요, 한 번에 낳는 자손 수예요. 어느 집에 보니까 12형제가 있더라, 이런 게 아니라 자손의 수, 한 번에 낳는 자손 수. 사람은 1명 내지는 2명이니까 자손의 수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형, 다람쥐나 히드라형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어떻다고요? 사망률이 거의 일정하다. 사망률이 일정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 사망률이 일정하다는 말이 시간당 사망 개체수가 일정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 잠깐 지울게요. 안에를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상대 수명을 3등분을 했을 때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지금 2형만 보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몇 마리가 죽었어요? 900마리가 죽었고요. 2단계에서는 몇 마리가 죽었어요? 2단계에서는 90마리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마리가 죽은 걸로 되어 있죠. 실제로는 10마리가 아니라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9마리가 줄어든 거거든요. 900마리, 90마리, 9마리가 사망 개체 수가 일정한 게 아니라고요. 뭐가 일정한 거예요? 사망한 비율이 일정. 90% 줄었으니까 90%가 줄어드는 사망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지, 사망 개체 수가 일정하다 절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알겠죠? 가끔은 문제에서 1111 이렇게 나오지 않고 1111 이렇게 나오지 않고 3210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210. 어떻게 해서 3210이 되냐면 3210. 왜냐하면 옆에서 상용 로그요. 이렇게 붙여서, 그럼 이제 1111이잖아요. 상용 로그 붙여서 요래서 1111로 또는 3210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괜찮죠? 자, 연령분포요. 여기서부터 좀 간단한 얘기예요. 연령분포. 생식, 번식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연령층을 두고요. 그 위쪽, 생식 후 연령층, 더 나이가 든 상황과 생식 연령층보다 아래쪽, 생식 전 연령층을 구분을 했을 때, 사람 같으면 생식 연령층 했을 때 뭐 20세에서 뭐 많게 50세까지 뭐 이 정도로 볼 테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거보다 아래쪽은 생식 전 연령층, 그 이상은 생식 후 연령층으로 보는데, 여기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연령층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 아래쪽이 더 넓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넓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진다. 또는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걸 이제 발전형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안정형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인구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얘는 생식 전 연령층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굳이 인구라기보다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거죠.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쇠퇴형이라고 부릅니다. 명칭 좀 알아둡시다. 발전형, 안정형, 쇠퇴형. 이 정도요. 자, 그리고 주기적 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주기적 변동이라는 말은, 주기적이라는 건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반복된다. 그래서 단기적 변동과 장기적 변동으로 나누는데, 단기적 변동은 통상 몇 년 단위냐면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변하는 거.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우리가 단기적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돌말 개체수의 변화를 보려고 해요. 돌말이요. 돌말은 단세포 진핵생물이고요. 얘가 식물성 플랑크톤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 얘가 살기 위해서는 식물성이니까 광합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말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빛하고 수온하고 영양염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이 뭘 해두시면 편하냐면 이 돌말에다가 이렇게 덧칠을 해두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덜 헷갈려요. 그래서 돌말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염류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수온도 필요한데 근데 봐봐요. 여기 겨울에는 돌말 개체수가 별로 늘지 않죠. 왜 그럴까? 영양염류 먹을 게 많은데도 왜 못 늘어요? 그래요. 맞아요. 빛하고 수온이 너무 약하니까. 추워서. 그럼 여름에는요? 여름 되면 빛하고 수온 높이가 확 높아져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영양염류가 봄에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양염류가 없어서. 그럼 왜 못 증가했어요? 배고파서.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먹이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가을에 다시 늘어나려고 했는데 추워지니까 다시 또 줄어요.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이렇게 낮은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거 계속 반복하게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주기적인 변동, 단기적 변동이라고 불러요. 매년 반복되니까요. 자, 장기적 변동도 맞아봅시다. 장기적 변동은 주로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동인데 잡아먹고 피식,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에서 30년 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20에서 30년 주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식, 피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뒷단원에서 우리가 군집 내의 상호작용에서 포식, 피식 할 때 자세히 할 건데 어쨌든 눈신토끼가 흰색 늘어나니까 스라손이 초록색도 늘어나고요. 눈신토끼가 감소하니까 스라손이도 감소하는데 요 증가한 시점 요 두 개를 봤더니 대략 한 20년, 15년, 20년 정도 되더라. 이런 걸 이제 장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개체군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주기적 변동에 대한 얘기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